영화 잡학사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극장의 관객 수가 현저하게 줄면서 제작비를 많이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줄줄이 개봉을 미뤘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대작들이 개봉할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봉 예정작 중 약 2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인 거대 스케일의 영화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공상과학 애호가라면 마음이 웅장해질 바로 그 이름 듄입니다. 제작비 160-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800억의 제작비에 달하는 듄은 최고의 SF작이 될 거라고 기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2020년 개봉 예정이었으나 올해로 개봉이 미뤄지었죠. 영화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원작의 두터운 팬층과 그동안 영화화를 실패한 수많은 시도 때문입니다. 프랭크 하버트의 소설 시리즈 6부작은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공상과학계의 최고 대표작입니다. 여러 학문을 합쳐놓은 듯한 디테일에 방대한 서사시로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눈독을 들이며 영화로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유니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칠레 출신 감독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 감독은 이 대작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장장 16시간 분량의 대본을 완성하였고 초호화 배우들까지 캐스팅하여 2년 반 동안 영화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결국 무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며 특수 효과를 맡았던 댄 오베너는 영화 무산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몇 년 뒤 블루벨벳의 데이빗 린치 감독이 드디어 듄을 영화로 완성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 과정 또한 아주 많은 의견 충돌에 무산될 뻔하였죠. 2008년에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또 영화화를 시도했지만 3년간의 고통 끝에 다시 무산되기에 이르고 오랫동안 떠돌던 듄의 신작은 2021년 드디어 빛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꼼꼼하고 정교한 미장센으로 유명한 드니 빌네브 감독이 연출하였다고 알려지며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이드 러너 2049로 명성 높은 전작 블레이드 러너를 훌륭하게 계승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기대하는 팬들도 있지만 워낙 명성 높은 원작이기에 걱정을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Do you often dream things that happen just as you dreamed them? Yes. The test is simple. Remove your hand from the box, and you die. What's in the box? Pain. 인류의 먼 미래, 폴 아트레이드는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로 멜란지를 얻기 위해 가장 위험한 여행을 떠납니다. 멜란지라는 물질은 은하계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로 인간의 노화를 늦춰 수명을 수백 년까지 늘려주며 인간의 사고 수준을 가속화해 예지 능력까지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아라키스와 멜란지를 통제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정치, 종교, 생태학 기술,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 다층적인 구조로 풀어집니다. 많은 기대에 걸맞게 출연진들도 화려합니다. 폴 아트레이드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티모시 샬라메, 미션 임파서블의 레베카 퍼거슨, 스타워즈의 오스카 아이삭, 위대한 쇼맨의 젠데이아 콜먼, 세기의 빌런 타노스로 유명한 조시 브롤린, DC의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데이비드 바티스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비에르 바르뎀 등 SF 영화에 최적화된 초호화 배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음악 또한 이 시대 가장 유명한 영화 음악가 한스 짐머가 맡았습니다. 한스 짐머는 오랫동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의 파트너로 그의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는 작곡가지만 그는 듄의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웅장한 음악이 공상과학 시각효과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공개된 예고편만 3분인 걸 보면 아마 영화는 기본 3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드니 빌네브 감독은 영화의 계약을 하기 전부터 2부작을 만들게 해주지 않으면 연출을 맡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편 이후에도 후속편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Go, go, go!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잔뜩 받고 있는 듄, 2021년 10월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블의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블랙 위도우입니다. 이 영화 또한 몇 번이나 연기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어졌는데요. 제작비만 2억 달러, 2천억이 훌쩍 넘는 예산을 썼기에 극장 개봉을 포기할 수 없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가 어벤져스 되기 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스칼렛 요한슨 본인을 포함해 많은 팬들이 원했던 블랙 위도우의 첫 솔로 영화로 마블의 첫 여성 히어로로 등장한 지 11년 만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어벤져스 연대기로 따지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마무리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3 이후 페이즈 4의 첫 번째 영화가 될 예정입니다. 블랙 위도우의 본명은 나타샤 로마노프로 태어날 때부터 KGB 요원으로 키워진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쳐 최고의 스파이이자 암살자가 됩니다.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르기도 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단체를 떠나려 하고 정부는 그런 그녀를 죽이려 합니다.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멈추지 않는 세력과 그에게 쫓기는 나타샤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출연진으로는 블랙 위도우이자 나타샤의 스칼렛 요한슨, 나타샤의 라이벌인 또 다른 블랙 위도우 역할의 플로렌스 퓨, 꾸준하게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레이첼 와이즈, 기묘한 이야기와 헬보이로 알려진 데이비드 하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개봉은 2021년 7월 9일입니다. James Bond. License to kill. History of violence. I could be speaking to my own reflection. Only your skills die with your body. Mine will survive long after I'm gone. 다니엘 크레이그가 제임스 본드 역을 맡는 마지막 작품으로 007 시리즈의 25번째 작품이며 정확한 제작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3,400억 정도로 측정되고 있으니 이 중에서도 가장 비싼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극장 개봉 날짜를 가장 많이 미루게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개봉이 미뤄지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 TV와 넷플릭스 등에서 최대 8억 달러, 그러니 8천억이 넘는 가격까지도 제시되었지만 협상이 무산되면서 극장 개봉에 전념할 것이라고 합니다. 007 시리즈 역대 최고 제작비를 들인 만큼 쉽게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이 느껴지는데요. 현역 근무를 떠나 자메이카에서 평화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는 본드에게 옛 동료 펠릭스가 찾아와 실종된 과학자를 찾는 데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본드는 현장으로 다시 나가게 되고 신기술로 무장된 비밀스러운 악당을 쫓게 됩니다. 본드걸의 레아 세이두, 007 영화는 처음인 라미 말렉이 악당으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아나디 아르마스가 제임스 본드를 돕는 요원으로 등장하는데요. 나이브스 아웃에서 처음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본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 배우를 칭찬하며 캐스팅을 전격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007 시리즈는 항상 영화 시작 전에 나오는 주제곡이 많은 주목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죠. 항상 당대 최고의 가수가 주제곡을 부릅니다. 현재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빌리 아일리시가 주제곡을 불렀으며 이 곡으로 그래미에서 영화 주제가상을 받았죠. 영화 음악 작곡가로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단골 작곡가 한스 짐머가 맡았습니다. 음악마저도 초호화 아티스트들입니다. 007 시리즈 중 가장 긴 러닝타임으로 2시간 43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07 No Time to Die의 한국 개봉은 2021년 10월입니다. Hold on. Tell me you're not thinking what I think you're thinking. There's no bridge! Oh, hell no. 가장 먼저 개봉할 블록버스터 영화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입니다. 이 영화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자그마치 9번째 작품으로 꾸준히 기다려주는 팬층이 존재하죠. 스트리트 레이싱으로 시작해 이제는 자동차 액션 영화의 대표작이 된 이 시리즈는 매 작품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면서 신작들이 전작의 기록을 뒤엎는 희귀한 작품입니다. 2013년 7편을 촬영하던 중 주연이었던 폴 워커가 사고로 사망하였지만 형제들이 대신해 남은 씬들을 연기해주며 7편이 가장 성공한 속편이 되었었습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 4편이나 연출한 저스틴 린 감독이 돌아와 9번째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속편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더욱 평이 좋은 영화로 만드는 저스틴 린 감독 복귀 소식에 팬들은 더 기대 중입니다. 이번 분노의 질주 출연진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타이리스 깁스는 몇 년 전부터 더 락 드웨인 존슨과의 불화설이 깊었었죠. 2017년에는 더 이상 드웨인 존슨이 출연하는 영화는 일체 나오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질주 스핀오프작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 참여로 드웨인 존슨과 제이슨 스타덤은 출연하지 않게 되자 타이리스 깁슨이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 한국계 배우 성강이 한 역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속편에서 사고로 죽은 인물이기에 이번 작품에서 어떻게 복귀하게 된 것인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2019년 말에 촬영이 종료되어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홉스 앤 쇼와 겹치지 않기 위해 개봉이 한 번 연기되고 007 신작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또 한 번 연기되었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져 추가로 2번 연기되어 2021년까지나 미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2021년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고 합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2021년 6월 25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개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개봉을 앞당긴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4는 2022년까지 나올 예정이 없었으나 2021년 12월로 개봉이 당겨졌습니다. 2003년 매트릭스3 이후 무려 18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으로 두터운 팬층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1999년에 나온 첫 매트릭스는 밀레니엄이라는 시대를 정의하며 액션 장르는 매트릭스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장르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액션과 시각 효과가 참신하고 혁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메시지와 스토리까지 더해지며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영화죠. 그 때문에 매트릭스4의 스토리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워쇼스키 감독을 포함해 출연진 모두가 새로운 줄거리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3편에서 주요 줄거리가 마무리돼 끝난 만큼 4편의 줄거리 예상이 어렵긴 하지만 네오가 또 한 번 매트릭스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힌트를 감독은 주었습니다. 네오 역할의 키아누 리브스와 트리니티 역할의 캐리앤 모스는 같은 역으로 돌아오지만 아쉽게도 모피어스 역의 로렌스 피시벌과 스미스 요원 역의 휴고 위빙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연진들은 이번 영화도 이전 매트릭스 3부작처럼 다시 한번 업계 전체를 바꾸게 될 영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속편은 워쇼스키 자매 중 라나 워쇼스키가 혼자 연출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항상 라나 워쇼스키와 릴리 워쇼스키가 같이 연출해왔지만 릴리 감독은 다른 작품으로 인해 라나 감독만 참여하기로 되었고 연출, 각본, 제작 모두 맡았다고 합니다. 작년 릴리 워쇼스키 감독은 매트릭스 시리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화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워쇼스키 자매 감독은 둘 다 성전환을 한 유일한 할리우드 감독들이죠. 당시에는 밝히지 못했지만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시뮬레이션 현실에 갇힌 해커 네오의 이야기는 성전환에 대한 열망을 비유했다고 감독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들이 매트릭스 속의 세계를 자신의 진짜 삶인 양 착각하면서 사는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키는 매트릭스 속편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매트릭스4는 2021년 12월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화려한 출연진으로 화제가 된 액션 코미디 스릴러 레드노티스입니다. 2020년 기준 1,000억에 달하는 연봉으로 세계 최고 연봉을 번 배우 드웨인 존슨이 출연하며 데드풀과 라라랜드의 라이언 레이놀즈, 그리고 원더우먼의 겔 가돛이 출연한다고 알려지며 기다리는 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배우 연봉으로만 몇백억인 영화는 제작비가 2,000억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서는 가장 예산이 큰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세계 최고의 추적자 FBI 프로파일러를 연기하였고 국제 범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둑이자 사기꾼을 겔 가돛과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합니다. 2021년 중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 시리즈가 될 이터널스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마무리된 어벤져스 팬들을 달래줄 새로운 슈퍼히어로 팀으로 블랙 위도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스 4의 첫 번째 영화였다면 이터널스는 세 번째 영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터널스는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사건 이후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재결합한 히어로 집단으로 이들은 7,000년 이상 지구에서 비밀리에 살았던 불멸의 외계 종족입니다. 그중 마동석이 연기한 길가메시는 이터널스 중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히어로로 각종 괴물을 사냥하며 영웅이라 불린 인물로 어벤져스의 헐크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테나는 우주의 에너지로 어떤 무기든 만들 수 있는 전사로 수세기에 걸쳐 길가메시와 긴밀한 유대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젬마 찬이 연기한 인간에게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마법사 세르시와 쿠마일 난지아니가 연기한 사무라이 히어로 킹고 등 10명이 넘는 슈퍼히어로가 묘사됩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시리즈의 최고 빌런 타노스도 나와 그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하니 세계관이 연결되는 재미가 더할 것 같습니다.
이터널스의 감독 클로이 자오의 첫 마블 연출작으로 노매드랜드로 상을 휩쓸며 감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그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블의 히어로 영화는 워낙 컴퓨터 그래픽과 시각 효과의 의존도가 높은 작품들이기에 그린 스크린을 뒤에 두고 촬영하는 것이 흔하지만 클로이 자오 감독은 그린 스크린을 최소로 사용하며 실용적인 효과를 사용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마블의 어떠한 영화보다도 로케이션 촬영이 많았다고 하네요.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케빈 파이기는 이 영화가 LGBTQ 친화적이고 더 나아가 다양성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이루고 싶었다는 클로이 자오 감독의 포부를 보면 마블 스튜디오가 여태 만든 영화 중 가장 포용력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터널스는 2021년 11월 5일 개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자랑하는 개봉 예정작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되시나요?